자, 64페이지에 물질의 자성이고요. 물질의 자성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전기력은 전기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힘, 그리고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뭐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전기장 그러면 번역하면 일렉트릭 필드겠죠. 필드, 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 구분이 나와 있는데 자기력은 자석처럼 자기를 띈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 자기력이니까. 그럼 자기장은 뭐겠어요? 자석이나 아니면 전류가 흘러도 자기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든지 아니면 자석에 의해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드가 되겠죠. 이런 공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용어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 그러니까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은 용어 정리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어 정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기력이 뭔지 자기장이 뭔지 이런 용어들은 꼼꼼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자기력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자석 그림이 있네. 자석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을 그리면 이렇게 긴 막대 자석을 생각할 거고, 막대 자석에서 한쪽은 S라고 쓰고 한쪽은 사우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니까 노스, 사우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예전에 중학교 수업할 땐가 어떤 친구가 이게 왜 N이야 그랬더니 북한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잖아. 노스, 사우스. 근데 색깔이 공교롭게 얘가 빨간색이어가지고 내가 그때도 이거 쇼츠를 올리면서 재밌게 하려고 이거 왜 빨간색이야? 쟤네는 지금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 올라갔던 게 내려갔어. 경고문구.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더라고. 나 몰랐어. 그래서 빨강이라고 불러요 요즘. 애는 빨강이색, 애는 파랑이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으로 신고한 것 같아. 장난으로 신고했는데 진짜 노딱 붙어갖고 떨어졌거든 영상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N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지구가 하나의 자석과 같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나침반을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나 나침반을 가지고 가면 항상 북극을 가리켜. 남극에서 나침반을 가리고 가도 N극, S극을 가리키고, 여기서 적도에서도 N극, S극을 가리키고, 북극 근처에서 측정을 해도 N극, S극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노스를 항상 가리키니까 여기를 우리가 북극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침반에서 자기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N극에서 나와서 자석에서 자기력은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력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침반을 여기다 두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여기다 두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위에다 두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여기다 두면 이쪽이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건 왜 그렇지? S하고 N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얘가 N을 가리켜서 북극이 노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개념인 거지. 그래서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북극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 S극이고 우리가 남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N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남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관통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자기력선이. 그쵸? 근데 그러면 자석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 자석이 지금 우리 책에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건 자석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들어갑니다. 자석의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거야. 자기력선은 끊어지지 않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고 외부로 나오면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계속 된다. 자기력선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자성이 더 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물질의 자성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자철석이라는 광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렇죠? 여러 가지 광물, 뭐 조항광물 8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철석이었어. 자철석은 기본적으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철석을 이용을 해서 막대자석 같은 거를 만들기는 해. 우리가 쓰는 자석 중에서 막대자석보다 조금 더 강한 자석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 붙여왔는데 아니 여기 붙여버렸네. 여기 붙으면 띄기 힘든데. 얘는 일반 자석보다는 좀 강한 자석이야. 이거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하거든요. 네오디듐하고 일반 그 자석 성분에다가 네오디듐하고 붕소를 일부 설정을 해서 붙여놓으면 그냥 이렇게 던져도 붙어. 얘는 좀 세. 그래서 뭐 집기 같은 거 올려놓을 때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위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얹어놔. 자주 쓰는 가위들. 이러면 좀 잘 붙잖아. 근데 막대자석은 갖고 오다가 네오디듐 자석이 있어서 두고 왔는데 여기다 붙인다고 막대자석 붙어 있지 않거든. 그냥 툭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자성이 강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그럼 물질의 자성은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자 단위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성이라는 건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자성이라는 성질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성의 원인의 교재에 보니까 책 먼저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밑줄을 좀 쭉 쳐주세요. 그리고 그 그림 있는 거에다가 전자의 궤도 운동에 공전이라고 적어주시고 전자의 스핀에 자전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원자는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뭐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양성자, 중성자는 또 쿼크로 이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처음 이 원자라는 걸 배우면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배우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얘를 회전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자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 화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화학에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학 과정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학책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들었을 텐데 지금 화학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비탈의 개념을 몰라서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전자라는 건 우리가 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형식이고 실제 전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요.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하는 축이 있어. 얘는 X축하고 Y축만 있으니까 얘는 평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Z축까지 포함을 하면 공간 3차원이 되겠죠. 이 3차원 공간 안에 가운데에는 원자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전자들이 나타나는 빈도를 점으로 찍은 게 있어. 수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수소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의 전자들이 이 공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만한 공간을 설정을 하고
여기 이 동그란 이 구 형태겠죠? 이 공간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100%도 아니고 이걸 오비탈이라고 해요. 두 개까지는 여기에만 다 들어가. 그리고 또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 있을 건데 그 껍질은 조금 더 커 얘보다. 좀 더 큰 구의 형태가 될 거고 나머지는 또 이런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기는 방이 또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일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한 학기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화학에서도 지금 빠진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원자는 이 전자핵 주변을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건 확률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양자역학의 영역이지 그냥 일반 고전 물리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계속 이동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사실은 공부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자기장이 생겼었잖아. 어떻게 했어? 이 오른손으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오른손 엄지를 들고서 손가락을 들고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하면 얘가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잖아. 근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사실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결국 전자는 계속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전류는 반대로 움직일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력이 아래를 향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전자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오비탈이라는 거에는 공간 하나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가거든요.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가 돼. 근데 전자도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2개가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면 밀어내는 청력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화학자들이 알아냈냐면 오비탈에 들어가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왜 들어가지 하고 봤더니 전자가 스스로 스핀을 하네. 그래서 하나가 왼쪽으로 스핀을 하면 그 오비탈에 들어갈 다른 전자는 반대쪽으로 스핀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뭐야 또?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성이 생겨. 그래서 원자 단위에서 전자의 움직임, 스핀과 공전 같은 이런 회전 움직임 때문에 자성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내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 쌤, 자석 막대자석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갖고 놀다가 이 자석이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인데 이렇게 절반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강 부러졌는데 요만큼이 부러졌대.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쌤, 제 자석이요 N극은 얼마 안 남고 S극만 많이 남았어요. 그러길래 내가 막 웃으면서 아니야, 똑같이 이렇게 부러졌으면 다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계속 쪼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쪼개면 계속 그렇게 N극, S극이 나와. 언제까지? 원자 하나 남을 때까지. 왜? 원자 하나만 남아도 어차피 원자는 자석 형태를 띠고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자기력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우리가 검출하기 힘들 정도로. 하지만 원자 하나까지 자석을 쪼개도 자석은 이렇게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너희 과정에서 딱히 뭐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을 하게 되면 2학기 때나 배우게 될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전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이런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보니까 네오디듐 자석 만드는 방법이 있네요. 네오디듐, 철, 붕소를 2대 14대 1로 섞어서 합금을 하면 강력한 영구 자석이 된대요. 이 네오디듐 자석 이것도 지금 보면 이거 니켈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게 흰 색깔,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메탈이라고 하는 색깔이잖아. 이 색깔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따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사왔어요 얘를. 우리 집에 있는 막대 자석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왔는데 얘도 그렇게 강한 자석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쓰던 자석이 있었는데 되게 강력한 이거보다 더 크고 납작한 네오디듐 자석이었는데 내가 여기다 붙였는데 수업하다가 안 떨어져가지고 한참을 그냥 두고 있다가 이걸 떼려고 카드를 갈아가지고 밀어 넣은 다음에 간신히 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쉽게 떨어지네. 이거 짭 같아. 별로 네오디듐 같지가 않아 느낌이. 자, 그럼 자성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자성체는 뭐냐면 자성을 띠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성을 띠는 물질인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냐라면 그 자성에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이 있을 거고 자성에 강하지는 않은데 끌려는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자성을 반대로 밀어내는 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자성체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165페이지에 보니까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 강자성체,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철, 니켈, 코발트까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철,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야. 그러니까 자석을 가져다 대면 자기가 와서 턱하고 달라붙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상자성체가 있어요.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는 물질이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철처럼 강하게 끌려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끌려오는 애들.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리고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반자성체는 구리, 유리, 금, 물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구리, 유리, 금, 물이. 구리하고 금은 금속이잖아, 그쵸? 금속이면 우리가 자성체, 뭐 상자성체나 강자성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구리하고 금은 자석을 되레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재밌는 건 물이야, 물. 물도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스탠드에다가 길쭉한 오이를 묶어. 오이가 흔들리지 않게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잘 맞춰서 묶어놓은 다음에 강력한 네오디듐 자석을 가져가면 얘가 밀려. 오이도 반자성체야. 오이가 왜 반자성체일까? 오이는 95% 이상, 98%까지 다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반자성체니까 오이도 네오디듐 자석을 가져가면 밀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자석들을 다 찾았는데 되게 강력한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이사하면서. 그래서 이 실험을 요즘 못하고 있는데 오이도 이렇게 밀린다라는 거. 오이가 밀리는 게 아니라 물이 밀리는 거겠죠. 자, 그럼 강자성체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강자성체부터. 강자성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점을 쓱 보면 있잖아. 자기구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기구역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자기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이런 자성을 띠고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특정하게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 자성이. 그래서 하지만 얘네들이 자석으로서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구역에서 서로 느끼는 자기장들을 다 합치면 0이 된다라는 거. 합은 0이야. 근데 이 강자성체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단 얘기냐면 자기장 안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기장 안에 이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하고 동일하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도 밑줄 쳐주세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됩니다. 같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강하게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된다. 이게 강자성체의 성질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NS 이런 식으로 얘네들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인력이 작동하는 거. 강자 성체를 집어넣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의 방향으로라 그랬으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는데 똑같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니까 얘도 n, s 이렇게 여기 또 n, 여기 s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이 둘 사이에서 인력이 작동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마지막에 있는 반자성체야. 반자성체도 원자 자석들이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인데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거든.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작용해야 돼. 반대 동그라미 쳐주시고 약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반자성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장이 얘들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반자성체가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강자성체나 상자성체가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상자성체도 한번 봅시다. 상자성체는 강자성체랑 다르게 자기구역이 없죠. 그래서 자기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일단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를 구분을 하고요. 상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에 노출을 시키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대신에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밑줄 좀 쳐줄게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은 동그라미 치시고 약하게도 동그라미 치시고 약하게 자기화된다. 자, 그러면 자기장을 가하면 강자성체는 강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상자성체는 약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가 됐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기화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자석을 클립함에 넣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클립 붙이는 실험을 하다가 그랬더니 얘거에 붙어있던 클립이 자석을 띄어내도 이 클립 자체가 자석이 돼서 다른 클립들을 붙여. 물론 많이 붙이진 않아. 붙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이렇게 해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한동안 이 자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거의 뭐 영구자석까지라고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 며칠 정도는 충분히 자기력을 유지할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상자성체 한번 봅시다. 상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대. 바로에다가 즉시라고 좀 적어주세요. 즉시. 그래서 상자성체인 친구들은 외부 자기장에 넣으면 자기화가 되긴 하지만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는 순간 즉시 제거된다. 반자성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화되어 있던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즉시라고 적어주세요.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밑에 보니까 초전도체 반자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놨는데 되게 유튜브에 보다 보면 초전도체 자석이 떠 있는 상황 아니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 있는 상황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 특히 이렇게 초전도 현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찰력이 제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력을 밀어내는 걸 마이즈너 효과라고 하고요.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떠 있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퉁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뱅글뱅글 돌아. 이게 마이즈너 효과야. 단순하게 떠 있는 게 끝이 아니야. 얘랑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기를 회전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되게 유용한 거고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대하고 연관이 있던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합성을 했다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인 게 이 초전도체를 우리가 되게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잖아요. 내가 허리 수술했다고 얘기했잖아. 허리 수술하러 갔을 때 MRI를 찍었는데 거의 MRI실이 이 교실만 해. 이 교실만 하고 MRI 기계가 되게 둥근 원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끝에서부터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 안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쇠붙이가 없어야 돼.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한 15분 정도 웅웅웅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찍는데 그 안에 초전도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초전도체가 상온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고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된 초전도 현상은 수은이죠. 수은은 액체인데 우리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액체로 되어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금속으로는 수은, 금속이 아닌 건 브로민.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수은이 영하 한 270도 부근까지 도달을 하면 이런 자석 위에 떠버리는 초전도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 너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잖아.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또 다른 애들은 없나 찾아봤는데 다른 애들은 없고 합금을 하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 초전도 현상이.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내가 찾아봤던 바로는 영하 한 80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 뭐 이름이 뭐였더라? 되게 복잡했는데 그런 거 나왔고 이게 영하 80도라는 온도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쓰는 MRI 이런 것들은 액체 질소를 활용을 해. 액체 질소를 활용을 해서 얘가 강력한 초전도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호일을 감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래서 MRI를 찍으러 갈 때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거나 워치를 일단 차고 들어가는 거는 못해. 차고 들어가면 빼. 그리고 차고 들어가면 아마 망가질 거야. 내가 MRI실에 들어갈 때 깜빡하고 폰도 들고 가고 워치도 들고 가서 다 풀러놓고 들어갔거든요. 풀러놓으면 이제 차폐 통이 있어.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나는 촬영을 하는데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MRI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하필 그 MRI실 안에 그 산소통이 하나 있었던 거야. 산소 분배가. 산소 분배는 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MRI 작동하는 순간 이게 날라와가지고 MRI 들어가 버렸어. 이분 들어가 계신데. 그래가지고 사망하신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세. 산소통이 저 멀리 있었는데 이게 날라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MRI 그만큼 강력한 자석.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온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구조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아바타 1은 거의 다 봤을 것 같은데 아바타 1에서 인류가 왜 그 행성에 애초에 간지 알아? 이거 초전도체 때문에 간 거야.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아바타 되게 외계라서 되게 신비롭고 막 섬이 떠있고 이랬던 게 아니야. 그 아바타 행성도 지구처럼 하나의 자석이었을 거잖아. 그러면 그 광물들, 그 행성에만 있는 광물들이 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광물들이 엄청 많이 묻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섬이 막 떠 있는 거야. 원래 딱 거기 섬에 떠 있는 섬에 막 식물들도 자라고 식물 뿌리가 땅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막 위로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 광물들이 그 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그걸 뺏으러 인류가 거기에 갔던 거지. 그 숨도 못 쉬는 그 공간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당장 떠오르는 것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것들. 자기부상 열차 이렇게 떠서 가잖아. 떠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 전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을 거고 너희 요즘에 이 싱싱이 많이 타고 다니는 요즘 못 타게 하나? 면허 없으면? 자전거 도로에다가 자석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봐. 자석을 깔아놓고 이 싱싱이 밑바닥을 초전도체로 만들면 바퀴가 필요 없어. 전력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올라가도 그냥 떠 있거든 얘가.
균형만 잘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발로 쓱 밀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야. 마찰력이 없으니까. 되게 잘 움직이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재작년에 그 상원 초중도체를 합성했다라고 나왔을 때 난 어떻게 그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냐면 저거는 우리나라에 석유가 몇백 조 가치가 묻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없는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도 반자성체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산업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66쪽에 실제 이런 자성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강자성체를 활용해서 하드디스크, 전자석, 기중기, 그리고 자기저항 메모리, 그리고 고무자석 이렇게 나와 있고 왼쪽에 보면 생체 나침반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사실 얘가 제일 좀 신기한 것 같아.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조류를 연구하시는 학자분이신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철새들은 자기장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철새 눈에 이 자기장을 인식하는 단백질이 있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인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글 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서브웨이를 가고 싶어하고 서브웨이를 검색을 하면 화면에 계속 화살표 보여주잖아. 꺾으세요. 뭐 좌회전, 우회전 몇 미터 나면 보여주잖아. 그것처럼 실제 철새들의 눈에는 자기장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단백질이 있어서 자기장이 보이는 거지. 결국 뭐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지구를 구성을 하는 그 위치를 나타낼 때 위도하고 경도를 나타내는데 결국 자기장이라는 거는 경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맞죠?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경도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보인다는.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건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라는 건 자외선 영역부터 적외선 영역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긴데 우리가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좁은 영역의 가시광선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새들이 실제로 이 자기장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하드디스크인데 집에 있는 컴퓨터들의 저장 매체로 하드디스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 이제 최신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 말고 SSD라고 하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MRAM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어떤 상황이냐면 플래터라는 거 안에 보면 자기판 디스크가 있거든요. 얘가 돌아가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거의 필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런 강자성체들이 돼 있어. 코팅이 돼 있어서 헤드가 들어가면서 그 정보를 이 강자성체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강자성체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또 완전히 차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저항을 주지 않으면 이 기록된 데이터가 바뀌지 않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해봐. 내가 저장해 놓은 프로그램이 갑자기 시간 좀 지났다고 뭐 1년 지났다고 작동 안 해버리면 이거 신뢰하고 쓸 수가 없을 거잖아. 그쵸? 근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내가 다시 뽑아 쓸 수 있는 건 그렇게 저장된 것들이 이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전자석 기중기 같은 경우는 뭐 코일이 들어 있어서 전기가 통할 때만 자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저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번 저장이 되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유지가 된대. 그러면 데이터가 유지가 되지 않는 메모리도 있다라는 뜻이네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는 사실은 CPU라고 하는 반도체거든요. 얘가 얼마나 좋은 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 두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너네도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더하기 빼기 간단한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산을 하죠. 그래서 이 CPU에도 암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걸 캐시라고 하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이 CPU가 비싸죠.
근데 이 캐시는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캐시를 대용해서 우리도 뭐 미적을 푼다든지 복잡한 뭐 그래프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하면 노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한데 그 노트가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D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D램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가 결정이 돼. 그래서 뭐 내 컴퓨터는 뭐 4기가 D램이 있어요. 뭐 제 컴퓨터는 32기가가 있어요. 그럼 32기가가 있는 친구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CPU가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다 적어놓고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한 4기가밖에 없으면 하나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시키면 얘가 버벅대기 시작해. 여기다 정보 적어놓은 거 잠깐 지웠다가 또 다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D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건데, 이 D램은 전원이 뽑히는 순간 거기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요 M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옆에 보니까 고무자석이 있네요. 집에 고무자석 한두 줄은 다 있을 거거든. 이거 어디에 사용되니? 고무자석. 실제로 고무자석을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은 없지만 우리 집에 있어. 다 너희 집에 다 있어. 냉장고에 있어. 냉장고 보면 옆에 라인에 뭐 고무로 되어 있고, 냉장고 민을 쓱 밀면 턱 하고 달라붙지.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 갔니 내 자석. 얘가 지금 쇠판에 붙는 것처럼 이 느낌은 아니야. 그치? 자석인 것 같긴 한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붙는단 말이야. 고무자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강자성체 분말을 고무에다가 섞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고무야. 고무에다가 강자성체를 넣어가지고 시커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자력이 굉장히 약해. 세지는 않아. 선생님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4학년 때가 었던 것 같아. 그때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나한테. 친구가 어느 날 이 고무자석을 한 2m 정도를 갖고 와고 막 재밌게 놀았어. 그날 이걸로 막 친구들 때리기도 하고 같이 막 던져가지고 붙여보기도 하고 이러고 놀았는데, 그날 우리 그 친구네 집에 다 불려갔잖아. 이 미친 자가 이걸 어디서 얻어왔겠어, 이 고무자석을. 지네 집 냉장고를 뜯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우리 다 불려가갖고 걔네 어머니께서 니네가 이거 물어놔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국 그러진 않았는데 엄하게 혼내셨지 그때 우리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 친구 중에는 뭐 나도 포함해서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농 테이프 한번 보세요. 이 가농 테이프도 강자성체로 만든 테이프인데 도난 방지할 때 주로 쓰이거든요. 마트에 가보면 출구 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둥 서 있는 거 조금 낮은 거 본 적 있죠. 여기를 지나갈 때 내가 깜빡하고 보이는 아니고 이런 물건들, 특히 옷 같은 것들 들고 나가면 삑삑삑삑 하면서 경보 울리잖아. 이거 코일이거든요. 코일이어서 이런 자성체가 지나가면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경보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옷 같은 거에 특히 이런 가문 테이프를 붙여놔서 요거를 이제 뜯으면 소리가 안 날 거고,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 두 개로 이렇게 턱 하고 묶여 있는 거 있거든. 하얀색 플라스틱이 손잡이 이쪽에 있고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게 옷감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 있는데, 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위쪽에 이렇게 침이 있어. 침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구슬들이 있는데 얘랑 딱 연결을 하면 이 구슬들이 위로 올라가서 얘를 딱 잡아. 그래서 빠지지가 않아. 힘을 앵간히 써도 안 빠져. 이 침이 부러지지 않는 한. 근데 이걸 자석에다 탁 넣으면 이 쇠구슬들이 밑으로 탁 달라붙으면서 얘가 쏙 빠지는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산하시는 이모들 옆에 보면 요거 딱 갖다 대는 자석 하나 있어. 센 자석. 거기다 갖다 대면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걸 내가 훔쳐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번 빼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 해봤거든? 안 빠져. 근데 여기다 갖다 대면 툭 하고 빠져.
나는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갖고 한번 기를 쓰고 해봤대. 이렇게 안 되더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쌤 해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위가 있으면 됩니다. 미친 자지. 그거는 범죄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오려버린다는 거지. 붙어 있는 데를. 그럼 안 걸리게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자성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액체 자석도 있고요. 액체 자석.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오늘 온 건데 이 자석을 가져온 건데 액체 자석이 지폐 위조 방지를 위해서 숫자 부분에다가 액체 자석을 썼대. 그래 봐봐.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다. 5만 원짜리를 준비했어요. 내 지갑에는 5만 원짜리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들어있냐면 이거 재작년부터 들어있던 거거든. 5만 원짜리를 한 몇 장을 뽑아와. 그러면 명절에 아이들 주고 조카들 주잖아. 그럼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받을 건데 그걸 다 나한테 다시 줘.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넣어놔. 그러면 또 그 다음 명절이 와. 이걸로 또 다 나눠줄 거잖아. 그럼 애들이 받은 걸 또 받아가지고 계속 내 돈으로 돌려박으면서 내 계좌에서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지. 자 보세요. 이거 네오디듐 자석이거든요. 여기 5만 원짜리에 잘 안 보일 테니까 여기 숫자가 5만이라고 써 있는 거에 얘를 한번 가져가 볼게. 진짜로 붙는지 안 붙는지. 잘 안 붙어. 근데 얘가 약해서 움직임이 멈춰야 되겠죠. 내가 일부러 흔들면 안 되는 거니까. 보였어? 이게 미묘하거든 사실. 영상으로는 잘 안 찍힐 것 같은데 얘가 거의 근처에 가져가면 달라붙어. 그래서 움직여. 위로 올라갈 때 살짝 흔들리는 게 보여. 거의 안 보이지? 너무 약해서 그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액체에다가 액체 잉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좀 약해지기는 해. 그래서 다른 돈으로 한번 해볼게. 얘는 좀 더 움직인다. 흔들리는 거 보이지? 뗄 때 안 떨어지려고 얘가 살짝 흔들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오늘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네. 그리고 조영제 있네요. 조영제. 조영제는 뭐냐면 이것도 MRI 찍을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해야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장의 상태를 보는 거고, 여기 나오는 조영제는 혈관에 막힌 부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주사제로 집어넣어요. 주사제로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는 흰 색깔 액체가 들어갈 건데 MRI를 찍으면 얘가 보여. 혈액을 막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에서 얘가 막혀있는 부분을 뚫지 못해가지고 찔끔찔끔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관이 어디 막혔는지를 열어도 사실 찾기가 힘든데 이 조영제를 이용하면 정확히 찾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얘네 둘이 결혼한다고 쳐봅시다. 미안해. 얘니까 둘이 결혼할 건데 아버지를 찾아왔어. 그래서 아버지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랬더니 안 돼요. 저희 결혼해야 돼요.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왜? 배가 부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충격받아가지고 어이구 뒷목을 잡고 이렇게 쓰러져. 그럼 옆에 보고 있던 엄마는 이러면서 쓰러져. 이거 뭐야? 이 상황. TV에서 되게 많이 보던 상황이잖아.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건 그 뇌혈관계에 혈류가 막혀서 쓰러지는 거야. 뇌졸중이라고 하죠. 쓰러지면 심각한 거거든. 빨리 이 막힌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럴 때 조영제 써가지고 빨리 찾아야 되는 거고, 가슴이 답답해갖고 이게 치는 거는 우리 어머님들의 화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막혀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가슴을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쓰러지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가슴이 통증이 와가지고 쓰러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영제를 빨리 써서
MRI를 찍은 다음에 도대체 어디가 막혔는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금속으로 된 풍선을 집어넣어. 스텐트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끼릭끼릭 돌리면 얘가 이렇게 넓어져. 강제로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 있어. 혈관이 확장이 되셨으니까 머리가 안 아파. 어이구 우리 넘어질 수가 없어. 다 고쳤거든. 네, 조영제는 그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 자성체를 이용한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먼저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